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모습에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무슨 이익이 있을까? 과연 아무 이익도 보이지 않는데, 진짜 아무 이익도 안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러니까 조중동, 한경호 민주당 줄으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문제탈레이유는 민주당에서 내보내야 된다. 그들을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다 내보내야 한다.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일까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재명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거에 사실상 뜻을 함께하고 있죠. 일찍이 이런 일 자체가 없었어요. 아니, 조중동이 이재명을 지원한다고? 정말 특이하죠. 지금 김민석이 얘기하고 있는 그와 똑같은 얘기를 이 조중동 한경호가 하고 있어요. 아,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 신천지 얘기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신천지 의혹 제기 관련해 김민석과 박선원을 질타한 고일성님의 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김민석, 박선원,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똑바로 알고 있기 바란다. 정규유착 합수본, 신천지, 조직적인 민주당 가입 강요 없었다. 노컷뉴스, 합수본, 신천지의 민주당 조직적 가입 강요는 확인 안 돼. 오마이뉴스,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가입 관련, 총회 차원의 조직적 강요는 확인 안 돼. SBS, 합수본, 신천지 간부, 민주당도 가입 권유 총회 차원 강요는 미확인. 머니투데이, 신천지, 국민의힘 가입 거부하면 민주당도 가입하라야. 합수본 진술 확보, MBC, 신천지, 민주당도 가입해라. 합수본, 4개월 전 간부 진술 확보, 한겨레, 민주당에도 가입하라. 정규유착 합수본, 신천지 탈퇴 신도 진술 확보, 아시아경제. 이 기사들이 제목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기사다. 오늘 아침 연합뉴스에서 신천지 할 수 있으면 민주당도 가입, 합수본, 4개월 전 진술 확보 기사가 나오자 합수본에서 총회 본부의 민주당 조직적 가입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한 내용들이다. 모든 기사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데 어떤 언론은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걸 제목으로 올리고, 어떤 언론은 총회 차원의 조직적 강요는 없었다는 것을 제목으로 올렸다. 기사에 따르면 합수본은 국힘의 경우와 민주당의 경우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명백하게 강조했다. 그걸 가지고 언론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개별 신도들의 확인할 수 없는 진술을 키워서 올리는 기사들이 찌질찌질 뒤를 이을 것이다. 당신들이 이제 그만합시다 한다고 해서 그만하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다. 현재 단계로서는 우려 차원에서라도 신천지가 전대에 개입했다는 근거는 최소한 합수본에는 없다. 김민석과 박선원은 이 정도 가지고 뭔가 있는 양 던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근거가 있다면 공개해라.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녹취, 제보 같은 게 있다면 지금 오픈해라. 아마 없을 거다. 이 정도 정보를 어디서 들어서 던진 걸 거다. 김민석과 박선원은 이렇게 언론들이 두고두고 장난질을 해대며 민주당을 초토화시킬 대형 건수를 오로지 지들의 사익을 위해 내던진 것이다. 박선원이나 이 김민석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 없어요. 아예 비판하는 기사 자체가 없어요.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잘못됐어요. 2026년도에도 조직적으로 알약하면서 민주당의 모든 걸 쥐락펴락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비판 기사가 전혀 없어요.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흔히 얘기하는 문조털레유, 지금 정청래와 정청래 쪽의 최고위원들, 이걸 또 지지하는 사람들 전부 다 김민석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으로 반명이고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이익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부를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내부를 조금 심각하게 몇 명을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습니다가 아니에요. 몇 명인지 가늠할 수도 없어요. 몇 퍼센트인지도 가늠할 수가 없다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에 설령 김민석을 지지한다고 해도 마음 한구석이 엄청나게 찜찜해야 정상이에요.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민석을 설령 지지를 하고 있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원한다니까 김민석이 되면 좀 안정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그런데 다 반명이라고 하고 다 신천지라고 하고 그럼 이 사람들 이렇게 다 갈라치기 해서 내보내는 게 맞아? 이렇게 매도하는 게 맞아? 하는 그 찜찜함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라면 지금 뭐 정청래를 응원하는 사람들 정청래가 강자였으면 민주당 내에서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명팩도 받고 그런 상태였으면 정청래가 설령 김민석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지금처럼 조직적으로 나서서 SNS에서 이렇게 편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강자였으면. 그런데 누가 봐도 약자잖아요. 다구리 당하고 있고. 그래서 참지 못하고 사실 좀 나선 경향도 있어요. 그게 너무한 거 아니냐. 어쨌든 아니 수십 년을 헌신한 사람한테 그렇게 다구리 당할 만큼 그 헌신이 가벼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내부를 갈라쳐서 이익 볼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의 내부 결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치기 하는 거에 이 조중동, 한경호, 민주당의 김민석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의견을 모아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김민석은 명픽이에요. 부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갸우뚱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민주당 외부의 세력의 지지. 이것도 뭐 필요하다면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 내부가 결속이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상하잖아요. 갈라친단 말이죠. 결속을 노골적으로 깨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뭉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뭉치지 말고 갈라져라. 갈라져라. 너는 이쪽, 너는 이쪽. 너는 이래서 민주당 나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게 민주당이 나갈 사람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나가야 되는 사람들. 김민석 씨가 이제 주저하지도 않아요. 그냥 반명이라고 얘기해요. 최민희, 정청래 이런 사람들 들어볼게요. 투표는 반드시, 게다가 당대표는 김민석, 덤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거기다가 최고위원들은 멍땅! 말로만 친명하고 실제로는 반명하는 사람들 다 떨어뜨려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반명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반명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 반명으로 이렇게 정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전당대회가 끝나도 함께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기가. 계파가 없어요. 최민희나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경기도지사가 돼 있는 우리 추 장군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국회의장에서 내려온 우원식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장에 도전했지만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던 박주민 의원, 몇몇 의원들이 있어요. 계파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안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원들이에요. 정청래도 마찬가지고.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만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계파 정치가 얼마나 폐해를 가져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안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강제적으로 반명 계파라는 게 만들어질 참이에요, 지금. 그냥 계파가 아니에요. 근데 반명 계파로 예전에 빨갱이로 몰려서 처형당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모습이. 반명이 예전으로 치면, 유신 독재 이때로 치면 빨갱이라고요. 똑같아요, 지금 몰아가는 모습이. 조금 더 틀리지 않아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죽어야만 됐고 고문을 당했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기업가들은 그 기업의 파산되는 걸 눈뜨고 봐야만 했잖아요. 빨갱이, 종북. 지금 김민석이 주장하는 게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 주장하고.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사실. 반명이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입으로는 친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명인 사람 다 떨어뜨려라. 최고위원회 나왔으면 민주당에 그래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 명예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나왔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노출이 돼야 되고. 그런데 본인 편이 아니라고 반명이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갈라치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 조중동 한경호 그리고 민주당의 김민석 쪽에 줄 서 있는 인간들이 동조를 해요. 이 갈라치기에. 근데 이들의 주장을 가만히 보다 보면 친명도 아니고 친청도 아니에요. 그냥 노골적으로 반명이라고 불러요. 반명.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빨갱이라고 부른다고요. 지금 축출해야 되는 세력, 죽여야 되는 세력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만 지금은 친명으로 불려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명, 신천지로 불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런 현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 아니 최고위원과 당대표 후보를 수십 년을 민주당에 헌신한 그런 사람들을 매도하고 기가 막히죠. 공통점은 하나예요. 매도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김민석과 경쟁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가 불분명해도 반명이 돼야 돼요. 신천지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김민석 만세를 외치지 않으면 반명이 되고 신천지가 돼야 된다고요. 지금. 김민석 쪽의 시각으로 보면 다 축출되거나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김민석하고 경쟁을 하면 반명이 돼요. 경쟁인데 전쟁이 아니고 경쟁이잖아요. 근데 반명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김민석이 직접 한 얘기잖아요. 김민석이 우리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김민석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반명 다 몰아내자고. 조중동 한경호 민주당의 김민석의 줄을 선 의원들이 조금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동조해요. 동조한다고요. 근데 그들의 그 한마음 한뜻이 이재명을 위해서인가? 이재명을 위해서? 아니면 김민석과 함께 그려나갈 미래의 외연 확장의 그림 때문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들 수밖에 없어요. 뭐 외연 확장을 이런 시각에서 보면 나눠 먹고 공생하자는 거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것이 이익인가? 이런 모습이 아니면 김민석의 이익인가? 김민석은 확실히 이익을 봐요. 대표로 민주당을 장악을 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 당대표가 된다. 돼야 될까요? 거기다가 최고위원들은 몽땅. 최고위원들은 몽땅! 말로만 치명하고 실제로는 반명하는 사람들 다 떨어뜨려라! 완전히 섬찟하지 않아요? 제 섬찟하지 않나요? 아니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을 반명이라고 매도를 하고 이 반명 이 딱지는 안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고 안 떨어져요. 최소한 김민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신천지하고 반명은 떨어지지 않아요. 서로 융합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주 커다란 변곡점이 있지 않고서는 서로가 융합하기가 정말 어렵게 됐어요. 이렇게 갈라쳐도 외연 확장 때문에 안심하고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반대 혹은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 만한 세력이나 인물들을 쳐내는 것인가?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게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지지층을 다시 만들어서 결집시키는 건데 가능하겠어요? 민주당의 역사가 근 100년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데 단시간에 그런 조직체를 만들 수 있다고? 불가능하잖아요. 김민석에게는 확실히 이익이 돼요. 어쨌든 보여지는 모습으로. 당대표가 됐어요 만약에. 그럼 민주당을 장악해요. 압도적으로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여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는 김민석에게 의미가 없어요. 권력에 도움이 안 되는 지지예요.
이 국회의원들의 지지가 권력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당대표만 되고 나면 당대표까지는 지지자들이 소중하고, 그러면 자신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다음을 넘볼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자신이 대통령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지위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김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랑이 새끼인 거예요. 눈에 그냥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그림이. 김민석이 딱 등을 돌리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고립무원에 빠져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미 갈라져 있고, 그럼 조중동이 더 이상 한 편을 들 필요가 없네. 대통령만 까내리면 알아서 무너지겠네 가 되잖아요.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자기 무덤을 파는 모습이에요. 가장 강력한 대통령의 견제 세력이 될 게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동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동조하는 이유 또는 방조하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익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런 게 지지 기반이 갈라져요. 이건 손해예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련을 접고서 떠나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주 큰 손실이에요. 손해예요. 주권정부 이전과 이후를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지금은 이재명이 주축이고, 이전까지의 민주당 정통 지지자들은 구태에 있는 사람들, 참신성이 떨어지고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데리고는 가겠지만 나대면 과감하게 쳐내겠다라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전락이 돼 있죠. 지금 주권정부 이전과 이후를 그렇게 지금 구분을 해놔버렸어요. 민주당의 정통성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그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하게 의심을 받고 있죠. 그의 뒷배다라는 거에서 본인의 뿌리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의 손해예요. 지지자들이 떠나는 것도 손해,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들이 마음을 접는 것도 손해, 본인의 뿌리가 부정당하는 것도 손해예요. 구조적 다수? 말이 좋죠. 총선 한 번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게 구조적 다수예요. 중요한 거는 국정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지, 외연적으로 국정은 개판으로 하면서 외연적으로 구조적 다수를 만든다고 다수가 돼요? 그게 유지가 되나요? 우리나라는 2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지방선거를,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5년 주기로 대통령을 뽑아요. 그 사이사이에 보궐선거도 엄청 많아요. 국민투표를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때도 뭐 친명 반명 해가면서 해외로 강제 이민시킬 수 없으면, 이 구조적 다수의 결정적인 거는 정책을 잘하는 거예요.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키의 핵심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안 하고 민주당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주권정부가 뭘 얼마나 어떻게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요.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아니, 민주당에서 뒷받침해서 성공이 좌지우지 된다면 윤석열은 왜 실패했겠어요? 윤석열 본인이 개판을 쳐서 실패한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주권정부가 개판을 친다, 민주당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동조하면서 단물을 빨든가 외면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 다수라고 하는 이거는 주권정부가 잘했을 때, 국민에게 인정받았을 때 가능해요. 부동산 폭등이나 아주 내로남불적인 막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조중동이 민주당의 대선 주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했던 것처럼 내부의 소스를 전달받아서 악마를 시키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성공하고 정권은 재창출 되겠죠. 당연히 구조적 다수, 이재명 주권정부가 못하면 총선 한 번에 무너져요. 입법부 구성은. 그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착각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총선 한 번으로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김민석도 이재명 대통령도 고집하고 있어요. 계속 외연 확장 필요하죠. 근데 이제 방법에서의 문제인데 그 얘기는 뭐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왜 지금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손해보는 모습밖에 없는데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이고 자기 목에다가 칼끝을 들이댈 강력한 세력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민주당 내에다가 진짜 계파가 사라진 지 한참 됐잖아요. 근데 다시 이런 계파를 만든다. 인위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속뜻은 뭘까? 속뜻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이해해 보려고 모든 것을 좋게만 해석해서 내가 편해지자고 아닐 거야 라는 얘기를 되뇌이면서 이해해 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좀 적을 거예요. 이번에도 그 미국 방문해 가지고 좋은 모습 많이 보였잖아요.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잘했네. 별로 감흥이 없는 좀 약간 영혼 없는 이런 리액션 이런 상태로 많이 변했다는 거죠. 이 지지층이. 근데 이런 게 다 손해인데 이런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최소한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의 속뜻은 뭐냐? 라이브에서는 궁금TV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숨은 뜻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숨은 뜻을 궁금TV가 경청했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알려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깊이 참고하겠습니다.